네, 안녕하세요. 네, 두각에서 중대부고 1학년 영어 담당하고 있는 안성찬이라고 합니다. 이제 학교 배정 다 받으시고 오늘 눈까지 오는데 정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방금 들었는데요. 중대부고 이번에 1학년이 일지망 쓴 친구들이 거의 다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지망 쓰면 떨어진 케이스가 많다. 이런 얘기를 방금 듣고 왔는데 제가 준비한 멘트와 약간 어긋나서 살짝 당황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제가 예비 고1 이맘때쯤에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인생이 망한 줄 알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별게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거기 가서도 열심히 했고 좋은 성적 받았고 원하는 대학교에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고등학교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원하는 이제 고등학교에 가게 된 것 같지만요. 원하는 고등학교에 이제 갔든 원하지 않는 고등학교에 갔든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잘하는 친구는 어디 가서도 잘하고 못하는 친구는 어딜 가서도 핑계 대면서 못한다. 약간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두 번째는 중대부고 1학년 시험 궁금하시죠? 네,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특징,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거 내신 대비 어떻게 해드리는지 관련된 겁니다. 네. 최상위권의 DNA라는 얘기는 앞에서도 제가 좀 썼었는데요. 요거는 맨 뒤로 조금 빼도록 하고요. 다른 부분 먼저 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했고요. 원래 강서 양천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장산 목동이죠. 우장산 목동 쪽에서 강의를 하다가 작년 2학기에 두각에 오게 됐습니다. 작년 2학기에 개강을 할 수 있었지만 제가 워낙 약간 완벽하고 꼼꼼한 거를 좀 추구하는 스타일이라 좀 더 준비 시간을 갖고 올해 1학기에 개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재종반을 조금은 특이하게도 아직 출강을 하고 있다는 점 좀 말씀드립니다. 요거 이따가 기억해 주세요. 네. 왜냐면 고1, 2이 내신을 하는 강사분들 중에 재종반을 출강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 이따가 좀 기억해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중대부고 시험에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PPT가 그렇게 많이 큰 것 같지는 않네요. 네, 모니터로 같이 좀 아니면 자료로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 범위인데요. 첫 번째는 참고로 이 표는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좀 만든 표인데요. 3개년 기출 동안에도 이 안에서 크게 바뀌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해 드리고 참고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객관식은 25문항, 서사평은 7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이 역시 22학년도부터 크게 바뀌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 좀 겹치면서 20학년도랑 21학년도에는 좀 변경이 됐었는데 22학년도부터 이렇게 자리 잡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위는 듣기,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상당히 뭐 평범한 시험 범위가 되겠고요. 이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듣기는 지금 무범위라고 돼 있죠.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고1, 2 모의고사 기출 중에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기출을 분석해 보면 사실 범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여기 안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같이 적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25학년도다 하면은 거기에 3개년을 뺍니다. 3개년을 빼요. 그러니까 3년을 뺍니다.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면 3월 모의고사.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면 6월 모의고사. 2학기 중간고사면 9월 모의고사, 2학기 기말고사면 10월이나 11월 모의고사가 들어갑니다. 범위로. 고1, 2 모의고사가요. 그럼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잘 이해하셨는지. 그럼 2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듣기 범위는 어디가 제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22학년도 3월 고1, 2 모의고사. 네, 맞습니다. 이게요. 3년 동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다 서칭해 봤거든요. 네, 그래서 100%뭐 공신력이 있는 거다는 아닌데 기출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어머님들. 적으라고 해놓고,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고1, 2 모의고사 듣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다른 학원에서는 아마 이거 무범이고 이제 쉬우니까
그냥 알아서 해 이런 학원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출을 요 정도로 분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결론. 그러니까 22학년도 고1, 2 모의고사 기출 정도는 꼼꼼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학생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다. 요 정도는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에 교과서는 2개 가고요. 원래 YBM 한을 사용하다가 올해 22년 개정 교과서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공통영어 1 천재강, 2학기 때는 동아 2 요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심화영어 독해 1 능률 허는 개정 전 교과서인데 아마 부가적으로 학습에 사용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부모님들이 원하시면 언제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교재는 역시 3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EBS 수능 특강 라이트가 들어가고요. 내강 내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모의고사는 한 세트 해당 연도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 3월 모의고사 이제 보겠죠. 네, 그게 그대로 시험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교재와 모의고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거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범위를 합치면요. 지문 개수는 40개에서 50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개수는요. 그렇게 많지도 적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고등학교 시험 범위 양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문제 유형입니다. 이것도 역시 3개년 평균을 낸 거에서 작년 1학기 중간고사의 어떤 경향성을 제가 이제 화살표로 표현해 드린 겁니다. 뭐 대입학은 뭐 조금 줄어들었고 뭐 빈칸이나 순서 삽입은 늘어났고 하지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문제 유형의 차이야 언제든 있을 수 있는 거라서요. 어법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구나. 뭐 요 정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답형은 7문항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부터 살짝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이 부가문항이 늘어나면서 1-1, 1-2, 2-1, 2-2 이렇게 해서 사실상은 지금 11문항이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28 대입 개편안 혹시 관심이 있으시거나 들어보신 학부모님들 좀 있으실까요? 지금 이 친구들이 28 대입인데 28학년도 대입이요? 네, 그 개편안에 보면 그 서술형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부터요 당장. 그래서 여기서 더 늘어날지 아니면 어차피 늘어난 거니까 이 체제를 유지할지 그거는 좀 봐야 알겠지만요. 제 생각에는 그냥 11문항 정도, 그러니까 7문항 표방하고 11문항 요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작년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 크게 4가지, 영작, 해석 있는 버전 있고요. 없는 버전 둘 다 같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문맥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요거 뒤에서 제가 포인트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문맥 어법상 적절한 거 보기 제공하고 적절해서 적절한 거 골라서 변형해서 넣어라. 뭐 이런 정도고 그다음에 지칭 빈칸 본문에서 찾아 써라. 그렇게 크게 어려운 유형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4가지가 역시 3년 동안 크게 변함없이 출제가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넘어갈게요.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시험 범위, 그다음에 문제 수, 그리고 유형 정도 좀 말씀드렸는데 종합하자면 이렇습니다. 중대부고 1학년 영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준이다. 근데 그게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컷 보면 아시겠죠? 상당히 빡셉니다. 네, 조금 삐끗하면 2등급, 3등급 막 떨어집니다.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5등급제로 바뀌는 거 알고 계신가요? 5등급? 5등급 중에 혹시 1등급이 몇 %인지 아실까요? 네, 10%입니다. 10%는 원래대로라면 1, 2등급 합친 정도죠. 받아야겠죠?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1등급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게 옛날 2, 3등급하고 지금 2, 3등급하고 느낌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1등급을 반드시 맞아야 되고 그럴 경우 컷은 90점대 중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꼼꼼하게 해야겠죠. 자, 제가 이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딱 3가지 정도 뽑아드렸습니다. 요거를 제가 역시 같이 그리고 꼼꼼하게 대비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중대부고 1학년 영어는 지문 변형이 굉장히 많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크게 바꾸는 학교들과 달리 굉장히 짜잘짜잘하게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듣기 제외하고 50% 정도의 이제 변형률을 보이는데 중간중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역시 중학교 때보다는 암기 위주의 공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예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은 그 자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여기 free to speak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express로 바뀌었고 regardless of가 이제 irrespective of로 바뀌는, 그러니까 동의어로 이제 어휘 변형하는 것부터요. 그 다음에 문장 구조를 조금 바꾸는 것까지. 나머지 이제 leggy, don't have로 바뀌거나 imagine, think로 바뀌는 거는 비슷한 건데요. 여기 부분 한번 보시죠. 여기요.
believe differently라고 지금 원래 학생들이 공부한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걸 이렇게 바꿨습니다. hold believes that 여기다가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 다음에 from students on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생 친구들 이거 정답 골라볼까요? very입니다. 예, very. 예, very가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예, differently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완전히 다 바뀐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색깔이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열심히 색칠해왔거든요. 근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자, 보라색이 보라색, 파란색이 파란색, 주황색이 주황색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읽어보시면요 되게 비슷한 얘기인데 완전 새로 보는 글이에요. 그래서 요렇게도 바뀔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요거는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서술형 어법 문제에서 요렇게 바뀐 내용입니다. 원문이요 원래 되게 짧고 쉬워요. 애들이 잘 안 봤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 이렇게 바꿔서 어법 문제로 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원래 이거였거든요. with라는 이런 포인트인데요. 걔를 suffer from으로 바꿨어요. 이거 새로 생각해서 어법 판단해야 됩니다. 아, suffer from은 자동사로도 이렇게 쓰일 수 있으니까 여기 비동사 안 써도 괜찮지라고 현장에서 판단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암기 위주는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좋다. 됐죠? 네, 뒤에 있는 것도 역시 비슷한 기출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participating, those participating,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거였는데 거기가 완전히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attended라는 이 어법성은 괜찮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어휘력, 동반이어 암기 기본입니다. 역시 시험 대비 때 제가 같이 도와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 본문 완벽하게 숙지는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participating이었는데 이 정도 생각은 나야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앞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가 with severe mental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어법 판단하는 거. 어휘 문제면 또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기존 본문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응용력까지 제가 복습 테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만들어서 네, 네, 만들어서 같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교과서 시험 범위. 지금 제가 좀 빨리 가야 돼요. 제가 방금 뭐 보고 있었냐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시험 범위 두 번째입니다. 꼼꼼하고 응용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문제 한번 보시면 어색한 부분 있는 문장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드는 요소입니다. 굉장히 꼼꼼해야 되고요. 서술형에서도 모두 골라서 이거 맨날 나옵니다. 모두 골라서요. 뭐가 포인트냐면요. 개수를 안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 각 보기에 대해서 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꼼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대비할 거냐? 당연히 꼼꼼히 정리해 주는 건 기본이고요. 거기에 제가 여러 변형 문제와 자체 문제를 통해서 이 친구들의 응용력까지 같이 길러주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서술형 영작인데 학생들이 중학교에 있다가 고등학교 오면 좀 어려워하는 게 영작입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대부분 암기해서 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암기하지 않은 것도 어느 정도 내가 장문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는데 생각보다 중대부고 서술형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단어를 다 주거든요. 보기 단어를 한 번씩만 모두 사용하여 딴 거 쓰지 않습니다. 다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해석 있는 버전, 해석 없는 버전, 해석 있는 버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여기는 해석 없는 버전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거를 요 보기에 있는 것만 이용해서 채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A는 해석 있는 버전이고 역시 보기 사용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치만 제가 중학교랑 차이점이 있다면 암기가 지금 안 될 수도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되냐? 주제 의식이 강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어법 구문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숙지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요 강사의 역량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뽑아주고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맞춰드릴 수 있다는 점 좀 말씀드리고요. 그거를 또 반복 훈련해서 암기를 좀 해야겠죠. 그 다음에 영작에 대해서 기본 실력도 같이 당연히 키워나가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도 항상 클리닉 시간 이용해서 같이 할 예정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요거 내신 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어떻게 해드리는지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크게 컨텐츠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신 분석서, 두 번째 미리 보는 중간기말고사 5회분 자체 제작 모의고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리 시스템, 네 번째 직전 보강입니다. 첫 번째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제 포인트 완벽 분석한 분석서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 단어가 있고 해석도 있고 여기 출제 포인트 다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는 이런 교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워크북과 연습 문제가 같이 붙어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리 본 중간기말고사 5회분인데요. 요거 시험 표지 똑같이 만든 겁니다. 글씨체도 찾느라 좀 애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완벽하게 좀 만드는 그런 모의고사고요. 자체작 모의고사요. 3개년 이상 철저한 분석 바탕으로 시중 문제와는 이런 완전히 다른 그런 최신 기출 트렌드 반영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매주 그러니까 5회분이죠. 저희가 내신 대비가 6 플러스 1주입니다. 첫 주 제외하고요. 직보 제외하고요. 나머지 5주 동안은 항상 시험 문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대국어 시험 문제와 똑같은 개수와 유형, 서술형 연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그럼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친구들이 매주 시험 보는 것 같은 항상 실전력을 좀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문제를 마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one interesting feature로 시작하는 부분, 빈칸 부분 똑같이 나왔죠, 그죠? 뭐 이런 적중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서술형 그대로 적중한 사례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리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네. 20분이 하지 않았나요? 20분? 저 한 4분에 시작했는데. 네. 좀 억울하네요. 네. 그 원장님이 한 2, 3분 더 써도 된다. 네. 제가 초조해져요, 막 준비해온 거에 비해서. 네. 그래서 거의 끝나갑니다. 네. 관리 시스템입니다. 매주 단어 복습 테스트를 항상 지난주 범위에 대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관리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학부모님들 문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자녀분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테스트 보고 문자로 나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항상 잘 볼 수 있도록 제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강사 직접 항상 1대1 클리닉을 하고요. 요거는 학생들이랑 요 일정을 맞춰서 날 잡아서 예약제로 운영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테스트나 과제 좀 안 돼 있으면 그 완료 좀 하는 거 완벽히 봐드리고요. 그다음에 피드백이나 질의응답 진행된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역시 복습 테스트에서도 이런 적중 사례들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럼 복습 테스트랑 그 아까 자체작 모의고사랑 뭐가 다르냐? 자체작 모의고사는 정말 학교 시험처럼 만든 거고요. 복습 테스트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한 단답형 주관식으로 만듭니다. 제가 매주 간단한 퀴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다른 기타 관리에 있어서도 올해 지난달이죠. 25년 강남대성 윈터스쿨에 제가 이제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학생들이 이렇게 강의 평가를 잘 해줬을 만큼 관리도 항상 잘 해준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전 보강 때는 총정리 교재 나갑니다. 그다음에 시험 한 번 더 봅니다. 가장 어렵게 봐서 학생들이 조금 쫄고 가게끔. 그럼 다음 날에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좀 어제보다 훨씬 쉬웠어요 하면서 보통 10점, 20점 막 오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직전 보강 때 봤던 모의고사보다요. 네. 자, 그다음에 내신 일정입니다. 우리가 3월에 이렇게 개강을 하게 되겠고요. 수요일, 일요일 6시, 9시 똑같은 반입니다. 근데요, 그 전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2월 무료 특강을 진행합니다. 요 두 개가요 똑같은 수업이기 때문에요 한 번만 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 무료 특강을 진행한다는 점이고요. 요거 진행하실 때 뭐를 좀 제공해 드리느냐? 일단 수업은 중대국어 내신 맞춤. 그래서 한 타임은 어법 구문, 한 타임은 독해 나눠서 특강을 한 다음에 상담까지 모든 학생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 친구들에 한해서는 내신 분석 자료 제공하고 거기 안에 과제가 같이 들어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 주 피드백도 같이 문자나 카톡으로 진행할 거라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무료 특강 많이 와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여기를 패스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를 조금 가볍게 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요. 요즘 내신은 수능형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러면은 학부모님들이 내신 수업을 고를 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내신 전문가? 이런 중요성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험 학교 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자료 제공하는 거 정도는 다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좀 상대적으로 중요하냐?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나냐? 바로 이 수능형 문제를 표방하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독해 실력을 얼마나 잘 쌓아줄 수 있냐는 거죠. 1학년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재 재종반에도 아직 재수종합반이요. 아직 추가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 25학년도 윈터스쿨에서도 좋은 강의 평가를 받았다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수능을 잘 가르치는 강사가 내신도 잘 가르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최상위권 출신이에요. 제가 아까 학교 안 좋게 떨어졌다 그랬죠. 거기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최상위권에 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인드셋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멘토 같은 역할을 좀 해줄 수 있고 강대의 그 윈터스쿨이 끝났을 때도 학생들이 마지막 시간에 10명 넘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신 관리 더 해야 돼요? 최상위권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대답들도 제가 충분히 다 해드릴 수 있다는 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제 강대가 이번 윈터스쿨 지난달입니다. 네, 수업했던 그런 사진이고요. 자, 첫 내신 대비 좀 학원을 고르느라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성찬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